안녕하세요. 여러분, 30년 동안 매달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아내에게 맡긴 남편. 그리고 평생 살림만 하던 아내가 어느 날 밥도 안 하고 집안일도 안 하겠다고 선언한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소개할 사연은요, 평생을 가정을 위해 일만 해온 남편이 아내의 충격적인 선언으로 마주하게 된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믿고 맡긴 돈. 그런데 30년이 지나 확인해보니 남은 건 겨우 2,700만 원. 과연 이 부부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혹시 지금도 나는 괜찮겠지 하며 넘기고 계신가요? 이 사연, 절대 남 얘기 아닙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분명 마음 한구석이 묵직해질 겁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8입니다. 한 직장에서 25년 넘게 일했습니다. 회사 이름만 대면 아는 그런 대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매달 꼬박꼬박 월급 들어오는 데다가 사람 치이는 일도 덜한 편이라 남들 보기엔 참 안정적으로 살아온 사람이죠. 결혼은 30즈음에 했습니다. 아내는 2살 어리고 대학 친구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처음 봤을 땐 말수가 적고 조용조용한 사람이었어요. 어딘가 차분하고 그런 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 인생이 늘 계획대로 흘러온 건 아니지만 결혼은 꽤 단단한 선택이었죠. 아이 없이 살아온 세월도 벌써 20몇 년입니다. 처음부터 계획한 건 아니었지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주변에선 외롭지 않냐고도 묻고 괜찮냐고도 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저는 아내 하나면 됐습니다. 아내도 그런 쪽 얘기를 먼저 꺼낸 적 없었고요. 저는 벌고 아내는 살림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긴 세대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단 한 번도 월급날 제 돈을 제 손으로 만져본 적이 없습니다. 월급은 곧장 아내 통장으로 들어갔고 저는 용돈도 아내가 주는 걸 받았었습니다. 친구들은 넌 무슨 조선시대 사람이냐며 핀잔도 줬지만 전 그런 게 싫지 않았습니다. 믿었거든요. 내 아내니까, 내 사람이고, 내 가정이니까. 아내는 착실했습니다. 반찬도 늘 성의 있게 했고, 옷에 다림질 자국이 흐트러진 적이 없었습니다. 설거지 싫다고 토라지는 일도 없었고요. 그렇다고 살갑거나 다정한 편은 아니었지만요. 그래도 전 그걸 불만이라 느끼진 않았습니다. 남편이 밖에서 버티고 있는 동안 아내는 집안을 든든히 지키고 있다는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제 인생은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회사, 집, 회사, 집. 친구들 만나 술 한잔 마시고 싶어도 눈치 보여서 일찍 들어갔고요. 야근하고 늦게 들어가면 아내가 뭐라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괜히 미안해서 조용히 씻고 잠든 날이 더 많았습니다. 이제는 회사에서도 이제 곧 정년 아니냐는 얘기를 들을 나이입니다. 어느 날 생각해보니 몇 년 남지 않았겠더라고요. 그동안은 앞만 보고 달렸는데 요즘엔 문득문득 생각이 듭니다. 아, 이제 좀 쉬고 싶다. 이젠 나도 아내랑 같이 손잡고 꽃구경도 다니고 동네 뒷산이라도 오르면서 조용히 보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요. 요즘엔 아침마다 거실에 앉아 커피 한 잔 마시며 아내를 봅니다. 여전히 성실한 사람이고 밥상엔 김치찌개라도 늘 정성스럽게 올라옵니다. 저는 그게 고맙고 그래서 더 조심스럽습니다. 당연하다는 말을 입 밖에 꺼내지 않으려고 늘 신경 씁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 조용하고 성실하던 아내가 어느 날 그렇게 말할 줄은요. 나 이제 밥 안 할 거야. 그 한마디가 우리 부부의 30년을 갈라놓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날도 똑같은 일요일이었습니다. 늦잠을 자고 일어나니 아내는 주방에서 조용히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고 저는 그 냄새에 절로 배가 고파져 아침부터 밥 한 공기를 뚝딱 해치웠습니다. TV에선 예능 프로그램이 흘러나왔고 저는 늘 그렇듯 소파에 기대어 신문을 뒤적였습니다. 정말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은 평범한 날이었죠.
점심을 먹고 나서였던가요? 아내가 갑자기 제 앞에 앉더니 묘하게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눈빛이 어딘가 단단해 보이기도 했고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설마 어디 아픈 건가 싶어 물었죠. 왜 그래? 어디 불편해? 그런데 아내가 꺼낸 말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엔 무언가 오래 묵은 울분 같은 게 스며 있더군요. 나 이제 밥 안 할 거야. 처음엔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되물었죠. 뭐라고? 밥을 안 한다고? 응, 이제는 좀 쉬고 싶어. 청소도 설거지도 다 싫어. 그냥 안 할래.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그 말이 뭐 그렇게 대단한 선언인가 싶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30년 가까이 단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내는 항상 밥은 제 시간에 차려줬고 빨래도 말없이 해놨고 말없이 살림을 했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삶이었고 저와의 약속 같은 거였으니까요. 갑자기 왜 이래? 어디 안 좋아? 몸이 안 좋으면 병원부터 가보자. 그게 아니야. 그냥 하기 싫어졌어. 아내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들이 더 놀라웠습니다. 그동안 내가 집에서 논 줄 알아? 나도 이랬어. 하루 세끼 밥하고 먼지 닦고 세탁기 돌리고 화장실 청소하고 다 내가 했잖아. 네가 돈 벌어오는 동안 나도 일했다고. 근데 왜 나는 쉬면 안 돼? 그 말에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억울한 얼굴로 마주보는 아내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그 순간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이 사람이 많이 지쳤구나. 그동안 한 번도 아내가 힘들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묵묵히 살림하는 모습만 봤지. 그게 감정 노동이라는 걸, 몸이 부서지는 일이라는 걸 제가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다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선언이 이해가 된 건 아니었지만요. 아내는 말했습니다. 밥 필요하면 네가 해서 먹어. 나한테 기대지 마. 이젠 나도 내 시간 갖고 싶어. 저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은 분명 지쳐 있었고 한편으로는 아주 단단해 보였습니다.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마음을 굳혔다는 느낌이랄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혼자 밥을 차려 먹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에 남은 반찬으로 대충 비벼 먹기도 하고 때로는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우기도 했죠. 아내는 그저 말없이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식탁엔 이제 두 사람의 그릇이 아닌 제 것 하나만 덩그러니 놓였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부부의 균열이 아주 조용히 벌어지기 시작한 순간이요. 아내의 선언 이후 제 일상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그동안은 출근 전엔 밥상에 따뜻한 국이 있었고 퇴근하면 고소한 된장 냄새가 집안에 퍼져 있었죠. 옷장엔 다림질된 셔츠가 가지런히 걸려 있었고요. 그런 게 다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 제가 해야 합니다. 출근 전에 밥을 하려니 시간에 쫓기고 반찬이 없으니 김치 하나에 달걀 후라이 하나 겨우 올려 먹습니다. 처음엔 밥솥도 어떻게 돌리는지 몰라 인터넷을 뒤적거렸습니다. 설거지는 퇴근 후에 쌓여 있고 빨래는 며칠씩 밀렸다가 어쩔 수 없이 돌리게 됩니다. 가끔씩은 제 속옷을 널면서도 이게 내가 할 일이었나 싶은 마음이 올라옵니다. 퇴근하고 들어오면 아내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습니다. 한 손엔 핸드폰, 다른 손엔 과자 봉지. 처음엔 몸이 아픈가 싶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몸 좀 나아졌어? 나 아픈 거 아니라고 했잖아. 그냥 안 하는 거야. 단호하게, 태연하게 대답하는 아내를 보며 저는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집안일을 안 하겠다더니 정말 손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먼지가 굴러다녀도 그대로 두고 변기 물때가 껴도 모른 척합니다. 저는 퇴근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화장실 청소를 하고 밀린 빨래를 돌리며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게 진짜 맞는 건가? 누가 보면 아내가 큰 병이라도 앓고 있는 줄 알겠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얼마 전엔 친구들이랑 카페에 다녀왔다고 거기서 먹은 브런치 사진을 보여주더군요.
요즘은 이런 게 유행이래. 하며 웃는 얼굴을 보는데 제 안에서 뭔가 뻐근하게 밀려 올라왔습니다. 저는 하루에 10시간씩 회사에서 머리 싸매고 일합니다. 프로젝트 마감에 젊은 직원들 눈치 보며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데 집에 돌아와도 쉴 틈이 없습니다. 식기세척기도 없는 집에서 하나하나 설거지하며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싶은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아내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나는 집에서 일하는 게 직업이었어. 이제 퇴직한 거야. 당신도 곧 퇴직하잖아. 그 말이 그렇게 서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아내에게 고마웠던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도 쉬지 않았습니다. 비 맞으며 퇴근한 날도, 허리 삐끗한 날도, 회사에서 깨지고 돌아온 날도 저는 일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하루아침에 선언 하나로 책임을 내려놓더군요.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는 울컥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지만 그날 밤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씻지도 못한 채 거실 바닥에 앉아 말라붙은 밥풀을 문지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사는 걸까? 이게 진짜 부부의 모습일까요? 서로의 삶을 나누고 보듬는 게 부부 아니었나요? 그날 이후로 저는 아내가 앉아있는 소파 옆을 지나갈 때마다 괜히 한숨이 나왔습니다. 차라리 회사가 편하다고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참 간사한 건지 아니면 늦게 철이 든 건지 요즘 들어 부쩍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출근하고 퇴근하고 장 보고 요리하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하루가 숨 쉴 틈 없이 돌아가는데 그 안에 제 마음을 내려놓을 구석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처음엔 아내가 지쳐서 그러려니 이해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 누구나 쉴 권리는 있으니까. 하지만 그건 말 그대로 쉬는 거지 내팽개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내는 제가 퇴근해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저 혼자 냉장고 문 열고 반찬 꺼내 밥상 차리는 동안 아내는 소파에 기대어 리모컨만 이리저리 돌렸습니다. 그걸 보면서도 저는 아무 말 못했습니다. 말하면 싸울까봐, 더 멀어질까봐 참았습니다. 근데요, 사람이 참고 또 참으면 어느 순간 그게 습관이 되는 게 아니라 터짐이 되더라고요. 그날도 평소처럼 퇴근해서 허겁지겁 저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등이 뻐근해서 허리를 쭉 펴는 순간 뭔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말이 아니라 분노 같은 게요. 아내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았던 말이 나왔습니다. 당신은 지금 쉬는 거야? 아니면 아무것도 앞으로 안 할 거야?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그냥 궁금해서. 하처럼 일하다가 이제 쉬는 거면 나도 이해하지. 근데 당신은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하잖아. 그러면 나도 당신처럼 살면 되는 거야? 아내는 그제야 리모컨을 내려놓고 절 봤습니다. 나도 내 목 다했어. 그동안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아? 알아. 그래서 내가 말 안 하고 참고 있었잖아. 근데 그게 지금 나 혼자 다 해야 할 일이라는 거야? 당신은 회사 가잖아. 난 집에 있잖아. 각자 다 힘든 거지. 좋아. 그럼 각자 힘들었던 거 인정하자. 근데 이제부터는 각자 하자. 밥도 각자, 살림도 각자, 돈도 각자. 당신이 살림 안 하겠다면 나도 생활비 안 줄게.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는 순간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30년을 넘게 매달 월급날이면 꼬박꼬박 돈을 아내 통장에 넣어줬습니다. 제 손에 쥐는 건 몇만 원짜리 용돈뿐이었고 가끔 제 옷 하나 사는 것도 눈치 봤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생활비를 끊겠다고 말한 겁니다. 아내는 당황한 듯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지금 뭐라고? 당신이 집안일을 안 하겠다면 나도 더 이상 돈 줄 이유 없어. 각자 벌어서 각자 쓰자. 그게 공평하지. 내가 지금까지 뭘 했는데 그럼 나는 지금까지 뭘 했는데?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고 저는 그날 처음으로 혼자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잘하는 짓인가?
아내를 너무 몰아붙인 건 아닌가 수백 번 생각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론 정말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저는 평생 같은 자리에 묶여서 아내에게 기대기만 하는 남편이 될 것 같았습니다. 저도 이제 저를 좀 챙기고 싶었습니다. 그게 이기적인 건지 너무 늦은 자각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생활비를 끊겠다는 말을 하고 나서 며칠은 서로 말을 아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집안일을 하지 않았고 저는 마지못해 청소기 돌리고 반찬 몇 가지 사서 끼니를 때웠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은퇴를 빠르게 하고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아내와 여행이라도 갈까? 아내도 그동안의 삶이 지쳤으니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서로를 위해 함께 여행하며 재밌는 시간을 보내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오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요. 그러기 위해선 앞으로의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그동안 번 돈에서 생활비며 대출금이며 나갔겠지만 그래도 매달 어느 정도는 꼬박 저축 가능할 정도의 돈은 벌어왔습니다. 저는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꼬박꼬박 돈을 벌어 아내에게 맡겼습니다. 큰 욕심 없이 살았기에 외식도 많지 않았고 여행도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큰 소비라면 냉장고 한 번 바꾼 것 정도였고요. 알아서 잘 모으고 있겠거니 생각했고 그래도 짐작으로 2, 3억은 모여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 돈도 앞으로 제가 은퇴한 후 노후를 생각하면 여유 있는 돈은 아니겠지만요. 하루는 저녁 식사 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모은 돈 얼마나 모여 있어?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알아야 하니까. 아내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그건 왜? 갑자기 아니라 서로 공유해야 하는 게 맞지. 하지만 그동안은 그냥 안 물어봤던 거야. 아내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해? 그냥 믿으면 안 돼. 나한테 전적으로 맡긴 거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이 묘하게 뒤틀렸습니다. 믿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믿었으니까 한 번도 묻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결국 인터넷 뱅킹 앱을 켜서 주거래 계좌들을 하나씩 조회했습니다. 비밀번호를 몰라 처음엔 아내가 도와줬지만 몇 번 조작 끝에 잔액이 떴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도 아내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예적금 통장을 이리저리 다 더해봐도 총 잔액 2,760만 원. 30년을 맡긴 돈이 고작 이게 전부였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더군요. 숨이 막히는 듯했고 입에서 저절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뭐야, 이게 다야? 겨우 이거 남았어? 아내는 얼어붙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냥 이것저것 썼어. 썼다고? 우리가 언제 그렇게 쓴 게 있냐? 외식도, 여행도, 명절에도 검소하게 보냈잖아. 도대체 어디다 이렇게 쓴 거야? 보험도 있고 카드값도 있고 뭐 살 것도 있었고 내가 안 산 옷, 안 신은 신발, 안 먹은 고기 다 어디 갔냐고.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를 사기려 거실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허리 굽히며 일해온 세월이 다 어디로 간 건지 이제야 알게 된 겁니다. 마음 한편에선 내가 관리했어야 했나 하는 자책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라면 내가 믿어도 되는 사람이란 생각으로 30년을 살아왔던 겁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베개를 뒤척이다가 아내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다 그렇게 쓴 거야? 아니면 내가 모르는 뭔가 있는 거야? 아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모든 답을 들은 것 같았습니다. 돈이 없다는 걸 알고 난 그날 밤 저는 아내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질 못했습니다. 눈을 마주치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속이 부글부글 끓는데 말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됐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내가 뭘 그렇게 못해줬다고. 30년 동안 제 월급은 곧장 아내 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돈 관리 같은 건 몰랐습니다. 아니, 몰라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돈을 주면서 단 한 번도 이걸 어떻게 쓸 거야 묻지 않았습니다. 당신 알아서 해 한마디로 끝났고 저도 그걸로 충분하다고 여겼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고작 2천 몇백만 원 남은 통장 하나라니 허탈하다 못해 비참하더군요. 내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힘들어도 버틴 이유가 가족이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 그 가족이 나를 가장 가볍게 여겼던 건 아닐까 싶더라고요. 며칠을 그렇게 말없이 지냈습니다. 아내도 뭔가 느꼈는지 말수가 줄었고요. 근데 또 어떤 날은 아무렇지도 않게 된장찌개라도 먹을래? 하고 묻더라고요. 그 소리에 더 화가 났습니다. 이제 와서 찌개가 무슨 소용인가 싶었어요. 그날 밤 저는 끝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퇴근하고 들어와 샤워도 못하고 거실 바닥에 앉아 텅 빈 통장을 쥐고 바라보고 있었죠. 아내가 옆에서 조심스레 묻더군요. 언제까지 그렇게 있을 거야? 그 한마디에 제가 터졌습니다. 언제까지? 지금 그게 나한테 할 말이야? 내가 지금 얼마나 어이가 없고 허탈하고 기가 막힌 상황인지 당신은 알기나 해? 나도 몰라서 그런 거 아니야. 그때그때 필요해서. 필요. 내가 언제 그런 소비하자고 한 적 있어? 외식 한 번도 제대로 안 했잖아. 여행은 커녕 커튼 바꾼 것도 몇 년을 참고 살았다고. 근데 당신은 보험이니 가전이니 홈쇼핑니 그런 걸로 다 썼다고? 나는 나름대로 가정 지킨다고 했어. 아니, 그건 당신 생각이고 나한테 한 마디 상의도 없이 다 써놓고 이제 와서 말이라도 제대로 못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날은 정확히 어떻게 돈이 사라진 건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주말 내내 그동안의 통장 내역, 카드 내역들을 꼼꼼히 살펴봤죠. 카드값이 매달 400만 원이 넘지 않았던 달이 없을 정도로 소비가 과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아내가 입고 있었던 옷들이 그렇게 비싼 것들인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1년에 옷 한 벌 살까 말까 했는데 아내는 평소에 쇼핑하는 것을 좋아했었거든요. 하지만 그 옷들이 그렇게 비싸고 사치품이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었죠. 중간중간 명품 가방도 하나씩 사온 것 같았습니다. 일정 부분은 주식에도 투자했더군요. 하지만 아내는 평소에 주식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이 없었습니다. 주식은 왜 한 거야? 투자를 하고 싶었던 거야? 아니, 그건 친구 미란이가 지금 그걸 사면 1년 내에 2배가 된다고 해서 확실히 된다고 했어. 그래서 딱 5천만 원만 넣었는데 나는 그게 내 돈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도 몰랐어. 아내가 넣었다는 주식은 상장 폐지되었고 5천만 원이 휴지 조각이 되었더군요. 물론 그 일도 벌써 몇 년 전 일이었고 저에게는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니 몇 년 전 자꾸 제 눈치를 봤던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아내는 눈을 피했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데 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한마디가 터져나왔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그 말을 하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잠깐 편해지더군요. 이게 내가 원하는 결말은 아니었지만 더는 견딜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앉아 있었고 저는 거실 한복판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눕지도 않았습니다. 불도 켜지 않고 불 꺼진 거실에 앉아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이 삶을 진심으로 믿었다는 사실이 괜히 억울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믿고 살았던 게 잘못이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제야 알겠더군요. 세상에 당연한 관계는 없다는 걸요. 아무리 부부라도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끝은 이렇다는 걸. 그걸 너무 늦게 알아버린 내가 바보였습니다. 오랜 기간 살아온 만큼 이혼의 길도 길더군요. 마지막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오는 길, 이상하리만치 허전하지 않았습니다. 씁쓸하긴 했지만 오히려 마음이 잠잠해졌달까요. 오랜 장막 끝에 해가 살짝 들이친 것 같은 기분이랄까. 30년이라는 세월을 함께한 사람과의 이별치고는 너무 담담해서 나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집엔 더 이상 아내가 없습니다. 식탁 위엔 제 밥그릇 하나만 놓이고 세탁기엔 제 옷만 돌고 집 안 구석구석엔 조용함만 맴돕니다.
낮엔 여전히 회사에 다니고 있지만 저녁이 되면 이젠 온전히 저만을 위한 시간이 생겼습니다. 이혼한 첫 주엔 낯설었습니다. 식사를 혼자 차리는 것도 어색했고 밥 먹다 문득 고개 들어 거실을 보면 늘 앉아있던 자리가 텅 비어 있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자리에 시선을 두고 멍하니 있으면 괜히 내가 너무 쉽게 끝내버린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자 이상하게도 숨이 쉬어졌습니다. 가끔은 퇴근길에 마트에 들러 장을 봅니다. 예전 같으면 괜히 샀다고 또 뭐라 하겠지 싶어서 집어들다 말았던 고기 한 팩도 요즘은 망설임 없이 사서 구워 먹습니다. 매운탕이 당기면 조미료 팍팍 넣어 끓이고 늦은 밤 배가 고프면 컵라면에 김치 쓱 얹어 혼자만의 만찬을 즐깁니다. 혼자서 에어컨 마음껏 틀고 주말엔 이불도 안 개고 하루 종일 들어 누워서 영화만 보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내가 그동안 얼마나 스스로를 절약하며 살았는지 비로소 느껴지더군요. 이게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 삶이구나. 물론 아내도 나름의 고생이 있었겠죠. 밥하고 청소하고 눈치 보고 기다리고. 하지만 그런 걸 말 한마디 없이 참고만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선언하듯 끊어버리는 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서로에게 마지막 설명은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요즘 회사 후배들은 저를 보면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냐고 묻습니다. 저는 그냥 웃어넘깁니다. 그들에게 말해주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 웃음 안에 어떤 후회와 씁쓸함, 그리고 조금의 해방감이 섞여 있는지. 그건 저만 알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끔씩 아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소문이 들려옵니다. 조카랑 같이 뷰티샵을 돕고 있다거나 작은 원룸에서 지낸다거나 예전보다 훨씬 가벼워진 얼굴이었다는 말도 듣긴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솔직히 말하면 미움보다 안도가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도 잘 지내고 있구나. 다행이다. 그게 제 마지막 감정이었습니다. 지금 제 삶은 아주 조용합니다. 누가 뭐라 하지도 않고 어디에 얽매이지도 않아요. 누구를 위해 희생하는 대신 이제는 저를 위해 사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합니다.